자,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진행을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분석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대표적인 어떤 상태값들, 그러니까 이게 주어지는 데이터예요. 데이터, 즉 X 값들을 토대로 미래의 어떤 결과, 즉 Y 값을 예측하는 분석이에요. 그래서 하나나 그 이상의 독립변수, 즉 X 값들이 종속변수 Y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과정에서, 이 추정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규명된 함수식이 떨어집니다. 이 함수식들을 이용해서 설명변수들의 변화, 여기서 말하는 설명변수가 독립변수랑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독립변수의 변화를 통해서 종속변수의 변화를 예측하는 분석. Y값이 변하면 X값은 당연히, X값이 변하면 Y값은 당연히 바뀌겠죠. Y는 AX 플러스 B라고 있을 때 A랑 B가 고정되어 있다면 X값이 바뀌면 Y값은 당연히 변하겠죠. 자, 이거를 정리하면 독립변수 X, X가 설명변수랑 같은 뜻이에요. 거기에 종속변수 Y, 반응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수학적 모형을 이용해서 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하면서 모형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모형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수학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은 분석 결과를 하나의 수학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식을 세워야 분석이 끝나요. 가혹하지? 그래서 Y는 fx일 때 함수 f가 뭔지를 규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 x에 따라 y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예측하는 거. 이 과정에서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가 밝혀지고요. 모형을 적합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 모형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내가 어떤 값을 예측하거나 추론할 때 쓴다. 자,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이 나왔는데 그 용어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영향을 받는 변수. 항상 회계분석 얘기할 때는 회계분석뿐만 아니라 모든 데이터 분석이 마찬가지인데 Y는 AX 플러스 B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하고 들어가세요.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값은 Y잖아요. 이 Y를 영향을 받는 변수. 그래서 반응 변수 내지는 X 값에 따라 종속되는 값이니까 종속 변수 혹은 결과 변수라고 얘기해요. 이거 용어 구별하기가 저도 헷갈려서 저도 종속변수, 독립변수라는 얘기만 주구장창 쓰거든요. 근데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거 다 구별하셔야 돼요. 문제마다 보기가 다르게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을 주는 변수, 입력값이죠. X. 설명변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독립변수, 예측변수라고도 합니다. 회계분석의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바로 직전까지 했었던 이 산점도 그래프부터 시작을 해요. 이 산점도 그래프에 대해서 어떤 추세선을 만들었을 때 이 추세선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a 플러스 bx 라고 표기하면 여기서 b가 기울기, a가 절편이 되죠. 자, x는 지금 키고요. 이 키에 따라서 몸무게를 추정하는 도표예요. 그래프. 그래서 몸무게가 주어졌을 때 그 몸무게에 2를 곱하고 거기에 80을 더하면 대충 몸무게 근사치를 얻어낼 수 있다. 라는 이러한 규칙을 대표할 수 있는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게 회계분석이고요. 얘를 분석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대목에서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데라는 반응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모든 분석은 결국은 수식으로 통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분석 모형을 만들어냈을 때 웨이트, 즉 몸무게가 헤이트, 즉 키에 따라 결정되니까 종속 변수고요. 키는 웨이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니까 독립 변수. B, 기울기죠. A는 절편. 자, 이거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는 머신러닝 함수가 그냥 해줘요. 핏 함수 한번 호출하면 그냥 알아서 해줘요. 고민이고 뭐고 할 것도 없어. 순식간에 수식을 만들어줘, 얘가. 근데 문제는 이 수식이 얼만큼 정확도를 갖느냐인 거죠. 그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회귀 분석도 여태까지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가정이 들어가요. 사실 이 회귀 분석은요, 전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들을 다 충족해야만 결과값이 비로소 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 그 머신러닝 공부하면서 이거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여요. 수험 예제들도 얘네들을 일일이 다 체크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이거는 그냥 충족한다라고 전제하고 들어가겠지만, 여러분들 프로젝트 할 때는 이런 것도 체크하는 과정이 들어가줘야 돼요. 자, 일단 종속 변수의 값은 정규성을 지녀야 한다. 종속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된다. y 값이죠. 그 다음에 독립 변수 간에는 다중 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x 값이 x1, ax1 플러스 bx2 플러스 cx3 플러스 d, y는 대체로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지거든요. 데이터 프레임에 변수 최소한 두세 개는 있을 거 아니야. 이때 x가 커지면 y 커지겠죠. a, b, c, d는 전부 양수라고 칩시다. 그럼 x가 커지면 y도 커질 거고, x2가 커져도 y가 커질 거고, x3가 커져도 y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독립 변수는 모두 종속 변수와 상관관계가 있어요. 근데 x1이 커졌더니 x2가 같이 커진다. x3가 커졌더니 x2가 같이 커진다. x2가 커졌더니 x1과 x3에 어떤 영향이 있다. 지들끼리 상관계수가 높아버리면 이거는 다중공선성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분석 모형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상관분석을 본 이유가 이거예요. 근데 이 다중공선성을 검출해내는 데 있어서 직접 상관계수 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판별하는 VIF라는 값 도출하는 수식이 따로 있어요. 이게 10을 넘어가면은 다중공선성 C게 발생한 거니까 그 변수 버려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선형회귀 분석. 대체로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방정식이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이 쉬워요? 곡선의 방정식이 쉬워요? 그쵸? 곡선은 일단 최소 2차 함수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회귀 분석은 어떻게든 얘를 직선으로 떼우려고 들어요. 그래서 선형회귀 분석이라고 불러요. 선형회귀 분석은 방정식이 1차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이상은 다항회귀라고 불러요. 그래서 선형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선형성이 보장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산점도 그려야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등분선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조금 웃긴 게 여태까지 우리가 했었던 이 가정에 대한 확인은 분석 들어가기 전에 먼저 체크하고 들어갔죠. 근데 이 등분선성 검정하는 거는 분석 끝나고 해야 돼. 오차항은 독립변수 관계가 관계없이 동일한 분산을 가져야 돼요. 오차라는 게 뭐냐면은 전에 얘기했었죠. 이렇게 추세선 그렸을 때 실 데이터들이 있으면은 이 직선과의 어떤 차이는 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 차이 값들을 모아놓은 걸 나머지 차이, 잔차라고 불러요. 이 잔차들이 등분산성을 띄어야 돼요. 이걸 잔차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회귀 분석은 분석 끝나고 나서가 더 빡세요. 그래서
이런 전제 조건을 만족한지 아닌지는 회계 분석으로 추정된 회계식을 만들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적합성 검정을 통해서 확인해요. 선형성, 잔차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왜냐면 등분산성 따지려면 정규성 따져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정규 분포 따지는 거 이미 했었죠. 그 다음에 잔차가 독립이다. 근데 이 독립성 검증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 규빈 왓슨이라고 하는 통계량이 있어요. 요거 계산해내면 돼요. 이가 특정 기준치보다 크다 작다로 독립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 밖에 이제 회계 분석의 종류입니다. 이거는 ADSP 자격증 책에서 제가 캡처해서 넣은 건데요. 정신건강에 안 좋으니까 시험 안 보실 분들은 자, 이렇게 놓고 봅시다. 자, 단순회기. 독립변수가 한 개인 거예요. 그리고 종속변수랑 관계가 직선인 거. 그러니까 단순회기는 y는 ax가 끝이에요. ax 플러스 b가 끝이야. 이거를 단순회기 내지는 단순 선형회기라고 하고요. 다중회기는 독립변수가 많어. y는 ax1 플러스 bx2 플러스 cx의 n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데이터 프레임에 컬럼이 여러 개면 다중회기고 컬럼이 하나밖에 없으면 단순회기예요. 로지스틱 회기는 y 값이 0 아니면 1로 떨어져요. 즉 종속 변수가 범주형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이진 변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종속 변수가 0, 1, 2, 3 이렇게 여러 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때는 다중 로지스틱이라고 불러요. 다항회기. 얘는 2차 함수 이상인 관계. 곡선일 때. 그 밖에 나머지는 무시하셔도 돼요. 곡선회기는 독립변수가 한 개이고 종속변수와의 관계가 곡선인 경우. 그러니까 단순 플러스 다항이 되는 거죠. 비선형회기는 직선이 아닌 관계예요. 그러니까 다항회기가 비선형회기랑 같은 의미겠죠. 자, 회계 분석이 끝나면 예측 변수, 즉 회계계수라고 불러요. 독립변수 x에 대한 회계계수 b가 얼만큼 유의한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t검정을 쓰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t테스트 직접 안 해도 돼요. 통계 돌리면 알아서 수치값 다 뽑아줍니다. 여기서도 0.05보다 작은 거를 기준으로 보고요. 모형이 얼마나 설명력을 갖느냐, 정확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이 설명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결정계수라는 값을 써요. R제곱이라고, R스퀘어 값이라고 부르는데 이 결정계수가 0에서 1 사이예요. 퍼센테이지 값이라서. 이게 높을수록 회계식의 설명력이 높다라고 합니다. 예제들은 거의 대부분 그 70%, 80% 이상 나올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제가 실데이터 드림인 거는 60%대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 실제 분석에서 60% 넘기 좀 힘들어요. 그리고 모형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적합하고 있는가. 이거는 잔차 분석을 통해서 회계 분석을 진단합니다. 사이클런에서 선형회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회계 모형. 그러니까 이 추세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학적인 공식 접근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은 선형회기, 요거 하나만 코드 보고 보통 마무리를 해요. 근데 아마 자격증 책에서는 라찌, 라쏘, 엘라스틱, 다항회기는 사실 선형회기 자매품이고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나중에 우리가 그 군집 분석 쪽으로 넘어가면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보는데 걔네들도 회계 알고리즘을 같이 제공을 해요. 이것 중에 뭘 쓰더라도 사실 결과는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코드 패턴도 비슷하고. 자, 일단은 이 선형회기 하나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볼게요. 왜냐면은 머신러닝을 진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절차들이 있어요. 데이터를 쪼갠다거나 데이터 스케일링을 한다거나 K폴드를 넣는다거나 교차 검증, K폴드를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그 그리드 서치 CV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분석 모형 돌린 다음에 적합성 판정하고 뭐 이렇게 좀 코딩의 절차가 길어요, 되게. 그래서 한 가지 절차를 하나의 알고리즘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전반적인 절차를 먼저 한번 쭉 확인을 할 거고요. 그 절차가 수립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알고리즘만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우리는 못 써야 돼요. 케바케예요. 자, 이제부터 주의하실 거. 정답은 없습니다. 이 중에 제일 좋은 거 하나를 내가 골라서 그것만 연습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분석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거 다 때려봐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모형을 채택해야 돼요. 이게 2000년도 전후에 데이터 분석가들이 과연 얘네들 중에 어떤 게 가장 좋냐 내지는 얘네한테 이제 튜닝을 하기 위해서 세팅되는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그걸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과연 무엇인가? 그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분석가들이 진짜 많이 연구를 했대요. 근데 결론은 케바케였어. 데이터에 따라 다르다요. 이 대목에서 머신러닝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머리 싸매거든요. 아, 저거 언제 다 해요? 왜냐면 이거 하나당 시간이 진짜 쏠쏠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니까. 지구력 싸움이에요, 데이터 분석은. 그래서 아마 다음번 세미 프로젝트는 최소 2주일 거예요. 이거 진도 나가는 건 사실 그렇게 오래 안 걸려. 자, 선형외기 쪽에 주피터 파일을 추가하겠습니다. 1번. 네. 단순 선형외기라고 이제 파일을 만들게요. 웬만하면 이제 설명 시간에는 그냥 설명만 좀 들어주세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초반에는 제가 이제 준비했던 기본 코드에서 이제 코드를 옮겨가면서 결과 보면서 설명했었는데 이게 설명할 때 자꾸 여러분들 타이핑 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거기에 쫓겨갖고 내가 그냥 코드를 다 때려오기 시작을 했어. 그 결과 이제 수업 속도가 점점 빨라졌죠. 그냥 타이핑 연습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는 이제 단순 선형 회귀 분석으로요. 이제 농어의 길이를 가지고 무게를 예측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패키지 준비를 합시다. 패키지 준비. 패키지 참조. 자,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패키지들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7라인, 8라인 보시면은 이제 드디어 사이클런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죠. 경고 끄는 코드는 위에 넣어놓고 갑시다. 자, scikit-run linear 모델 안에 linear regression이라고 하는 애가 선형외기 분석 모듈이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주어진다고 해서 그 데이터를 갖고 바로 분석 때리면 안 돼요. 데이터를 일단 쪼개야 돼. 이걸 쪼개는 게 뭐냐면은 데이터가 10개가 주어지면
이거를 보통은 7대3으로 쪼개요. 그래서 이 7에 대해서는, 이 7은 그 독립변수랑 Y변수, 종속변수가 다 들어있어요. 이거를 컴퓨터한테 줘. 이걸 통해서 F를 추정해봐. 라고 줍니다. 이걸 우리가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머신러닝이 이거 갖고 낑낑대면서 뭔가 수식을 하나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제 남겨놨던 3 있죠. 여기에도 X값이랑 Y값이 있을 거 아니야. 방정식이 만들어졌으니까 이번에는 이 방정식에다 X값만 줘요. 그러면 이 방정식이 작동을 하면서 어떤 결과값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머신러닝이 만들어낸 이 fx의 결과인 y값과 실제로 조사된 y값을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이때 발생하는 차이를 잔차라고 해요. 그래서 앞쪽에 7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 그래서 보통 이제 훈련 데이터라는 의미로 트레인 데이터라고 부르고요. 나중에 3, 얘는 검증용이죠. 검증 데이터.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라고 해요. 데이터 프레임을 줬을 때 데이터를 이렇게 쪼개는 기능을 해주는 함수가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입니다. 이해됐죠? 이게 시작이에요. 자, 패키지 가져오고요. 자, 그래프 초기화합시다. I 플롯 마크다운이구나. 자, 그래프 초기화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옵시다. 자, 오리진은 read excel data.hossam.kr ml 데이터 밑에 pc.slsx 오리진. 자,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쭉 주어지는데 여기에서 일단 하려는 건 아까 뭐 한다고 그랬죠? 농어의 길이를 가지고 무게를 예측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다른 변수는 지금 당장 필요가 없죠. 길이를 가지고 이제 무게를 예측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데이터 전처리가 들어가야죠. 자, 일단은 필요한 변수만 추출을 하겠습니다. df는 오리진에서 무게와 길이를 쪼갤게요. 길이를 가지고 무게 예측이니까 무게를 뒤로 놓을까요? 보통 y값을 앞에 놓긴 하는데 상관없고. 이렇게 쪼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분할합니다. 자, 훈련 데이터하고 검증 데이터를 분할할 건데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트레인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라고 불러요. 모델을 생성하는 데 쓰이는 데이터고 테스트 데이터는 검증 데이터. 모델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용도예요.
자, 훈련 데이터하고 검증 데이터를 분할하려면 먼저 X하고 Y를 쪼개야 돼요, 변수를. 사실 안 쪼개도 되긴 하는데 쪼개는 게 나중에 편해요. 자, 그래서 독립변수 분리합니다. X는 df에서 무게, 길이. 여기서 또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은요, 데이터 프레임 필드를 파라미터로 줘도 되고 이걸 넘파이 배열로 분리해서 줘도 돼요. 다 상관없어. 근데 입력 파라미터 형태에 따라서 코드 전개가 조금 미묘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에서 자료 같은 거 찾아서 보면은 거기 때문에 되게 헷갈려요. 이게 입력 파라미터가 넘파이로 들어간 건지 데이터 프레임으로 들어간 건지 그거 감 못 잡으면은 괜히 코드 갖다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 왜 안 돼?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규칙을 잡아야 돼. 자, 앞으로요, 독립변수를 처음에 훈련 데이터랑 검증 데이터 쪼갤 때, 독립변수는요, 독립변수만 모아놓은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사용하겠습니다. 이거는 수업 내에서 규칙이에요. 우리들만의 코딩 규칙이야. 이거 안 정해놓으면 나중에 코드 되게 헷갈려요, 처음에. 경험담이야. 자, 종속변수 분리합니다. 종속변수는요, 이것도 수업 내에서 규칙이에요. 종속변수는 numpy array로 갈게요. 왜냐면은 독립변수는 데이터 프레임에 필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 근데 종속변수는 맨날 한 개예요. 자, 이거 위에 거 잘 보세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값 뽑을 때 괄호를 한 겹으로 하면은 해당 필드가 이렇게 시리즈 객체로 나와요. numpy array 혹은 시리즈 객체. 근데 괄호를 이중으로 치면은 데이터 프레임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y 값을 뽑아낼 때는 df에서 무게. 그럼 y.head 하면은 이렇게 뽑아내는 게 나오겠죠. 이 규칙은 우리 중심 잡고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책 같은 거 볼 때 그 책에서는 데이터 형태를, 데이터 타입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헷갈릴 거야. 자, 이제 2번, 3번. 개요 좀 뽑아놓고 할게요. 자, 이제 데이터 분할을 합니다. X트레인, Y트레인, X테스트, Y테스트. 배열로 떨어져요. 그냥 하나만 놓고 볼까요? 리절트는 한 다음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여기에다가 X랑 Y를 던져주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사이즈는 0.3. 검증 데이터를 0.3으로 했으니까 트레인 데이터는 자연스럽게 0.7이 되겠죠. 이거 세팅 안 하면은 테스트 사이즈의 기본값은 0.25예요. 이렇게 해서 리절트를 출력을 해보면 데이터가 이렇게 쪼개져요. 길이. 데이터가 쪼개져요.
그래서 배열이 너무 크게 나오니까 배열의 원소를 애당초 처음부터 구조분해하는 거죠. Y트레인, X테스트, Y테스트. 그래서 X트레인만 먼저 출력을 해보면 네, 길이 값이 나온 거고, X테스트는 전체 데이터에서 30%만 해당하는 거니까 X트레인, X테스트인가 보다. X테스트. 헷갈렸네. Y트레인, Y테스트. X테스트 하면은 좀 더 적은 양의 길이. 그리고 Y트레인. 이거는 무게. 여기 무게라고 써있죠, 이름? 그리고 Y테스트. 출력하면은 무게.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X트레인만 다시 실행. 맨 앞에 것만 기억하세요. 22.5. 바뀌죠, 계속. 데이터를 7대3으로 쪼개기 때문에 이거를 그때그때 다르게 랜덤으로 쪼개요. 그럼 이거 분석 모형 돌리면 결과가 매번 바뀐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야, 결과 왜 맨날 바뀌어? 이게 되겠죠. 그래서 얘한테 뭘 한다? 그걸 설정하는 파라미터가 랜덤 스테이트예요. 숫자값 고정만 되면 돼요. 아무거나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몇 번을 실행하더라도 계속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데이터 출력하기 좀 빡세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데이터 쪼개고 나면은 쉐이프 값만 확인해. 프린트 xtrain %d 그 다음에 xtrain.shape 뭐야? 아, 이거 배열이구나. 행렬이니까. 쉐이프니까 행렬이 몇 개씩인지 주기 때문에 %d로는 안 되네요. 에이씨. 그냥 출력합시다. X 테스트의 쉐이프, Y 트레인의 쉐이프, Y 테스트의 쉐이프. 보통 이렇게 데이터 개수만 확인해요. 그러면은 X 트레인은 39행 1열, X 테스트는 17행 1열, 종속 변수는 39개, 17개. 이건 시리즈로 줬으니까 항만 있지 열은 없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선형회귀의 모델을 만들어 봅시다. 절차가요. 첫 번째가 그 분석 알고리즘에 대한 객체를 생성을 해요. 모델은 리니어 레그레이션. 그 다음에 얘한테 학습 데이터를 설정을 해요. fit은 모델.fit 하고서 x트레인과 y트레인을 줘요. 자, 그 다음에 학습을 수행합니다.
모델점 트랜스폼. P점 트랜스폼이거든. 잠시만요. 아,